그럼 이정훈 회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날이 약간 쌀쌀합니다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3기 3차 오늘 다음 주로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조사 보고서 기획단의 위원들은 4월 4일로서 임기가 만료됩니다. 재임명을 할런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전면 개편을 해서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을 할는지 하는 것은 지금 정치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은 치밀한 준비와 언제든지 임전태세, 언제든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은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5월달 중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선거가 치른 다음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아마 전면적인 여성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그리고 보고서기획단은 전면적인 재개편 그리고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유족결정 문제도 속도를 내지 않느냐 하는 것과 내년 10월까지는 거진 마무리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개정 법안을 넣어서 미신청자들을 어제부터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가 카톡에 올린 것처럼 미신청자를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주의든지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신청을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면 권유를 하시고 또 뭐냐면은 재촉을 해가지고 꼭 이번 기회에 다들 신청을 해서 전부 유족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획단 김계리가 지금 속해 있는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있대요. 2시부터 회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4월 4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아마 어떻게 될는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김계리가 변호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 계엄령을 완전히 지금 뭐냐면은 윤석열 자체도 그렇지만은 국민 앞에 특별방송을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선언해놓고 계엄령이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너무 솔직히 우리말로 창피합니다. 창피해.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선언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정도의 이러한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뭐냐면 국제적으로 국격이 엄청나게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민감국가, 민감하다는 민감이죠. 민감한 국가라서 지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에너지 문제, 특별히 원자력 관계 문제 같은 거는 그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럼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하면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문전박대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80년대하고 90년대 두 번에 걸쳐 민국화 결정이 있었는데 정부 교섭위에서 풀어진 예는 있지만 이거는 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임기 교체하기 전에 인수인계하기 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바이든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이 한미동맹을 새롭게 추진을 하면서 엄청난 뭐냐면은 가까운 관계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뽐을 냈던 그 사람들이 근 2달에 가차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서 발표한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이 뭐냐면은 나라 자체가 경제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뭐냐면 전문적으로 안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판국에 우리의 정말 유력 결정의 속도 보고서 작성이 올바르게 작성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왜곡된 모든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데 대한 것은 지금 순간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이틀 전에 뭐냐면은 광화문 집회에서는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참가를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도됨으로써 그래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한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줬다는 데에서는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국민과 함께 77년 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이 하늘에서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쓰고 정말 제명까지 쓰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77년 전에 정말 여수 하양면 용두리에서 살고 있던 이 용구라는 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장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3년대 군인들이 여수를 물밀듯이 장악을 한 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서북면 서쪽에 사는 시민들은 서북면학교에 모였고 중앙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때는 종고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앙초등학교로 이름이 바꿔졌죠. 중앙초등학교로 모이고 그 다음에 동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동국민학교에 전부 운동장에 모여라 가지고 일방적으로 손가락 정리에 의해서 전부 즉결 처분하고 남은 사람 운 좋게 남은 사람들은 철사로 손을 꽁꽁 묶어 가지고 트럭에도 태워 가지고 집단 학살한 것이 지금 현재 묘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양면에도 뭐냐면 그때는 하양면이 지금은 불과 뭐 한 10분 20분이면 도로가 준비되어 바로 가는데 그때는 배가 여객선이 다니고 그랬어요. 또 한참 걸어가려고 그러면 반나절 거리고 40, 50m. 하양면 용거리가 한 300호의 동네에 마을 사람들이 살았는데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어부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모아라 그러니까 뭐 벌벌 떨면서 전부 모은 거예요. 모았는데 이장을 보고 여기서 14연대에 부역하고 협력원자를 잡아내라.
아예 하여튼 돌산이고 화정면이고 율촌이고 뭐 신풍이고 쌍공이고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죽는 것이 이장을 잡아내 가지고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 한 마을에 형제처럼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뭐냐면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은 무조건 개머리판으로 총대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얘를 쳐 뿌려가지고 머리가 맞아서 즉사는 사람도 나오고 또 다행히 몸이 맞아가지고 뭐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이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용두리 그 이장이 이제 보고는 군인이 잡아내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전혀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용두리가요. 그 용두리에서 14회대가 보이는 마을이라 이렇게 좀 화살처럼 그런데 뭐냐면은 잡아내라 그러니까 군인이 그냥 대장이 그대로 내리쳐버려. 그 개머리판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이제 하니까 아무 죄도 없는 청년을 요리 가가지고 너 이 새끼야 참 험하게 생겼네. 이게 틀림없이 부역자 했을 거다. 용물만 보고 간다. 그래 잡아가지고 죽일라 하니까 쓰러졌던 이형구 그 이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쏴세요. 나를 절대 이 사람은 뭐야미 협력하지 않고 그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어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또 때리쳐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져 부른 거야.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딴 놈을 딴 사람을 너희래서 딴 사람을 잡아가지고 또 죽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는 거야. 두 손을 쥐고 나를 죽이시오. 저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 청년인데 왜 죽일라 해요. 그러니까 또 내리쳐 부른 거예요. 그게 또 쓰러진 거예요. 반초조임이 됐어.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또 총살을 시키려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맞았어. 그렇게 5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끌고 이제 심각하게 됐잖아요. 이게 이 군인들도 지친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래가지고는 뭐야 하면은 철수를 합니다. 한 사람도 근데 그 이장은 그 후로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훌륭하지 않아요? 정말 죄 없는 사람도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죽이는 판에 그렇게 총을 맞으면서도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권력을 주니까 계엄령을 선포한다 해놓고 오늘날 이 나라 이 꼴로 만들어버린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거짓말만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버글버글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최고 학부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고급관료가 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먹었던 놈들이 이 판국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민주화운동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받으면서 학생들이 죽으면서 오늘날 제도적인 민주화를 달성시켜 놨는데 왜 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나는가?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솔직히 말해서 의식이 있는 검찰총장 보고 대통령 하라고 하면 의식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안 합니다. 대통령 안 합니다. 예. 정치하고 검찰에 20년 30년 몸담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는 가능한 예술이란 말이 있어요. 그야말로 진선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술작품을 음악이든지 미술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는 음악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만치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하고 대화에 의해서, 민주정치는 특별히 대화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새로운 서로 양보할 때는 양보를 하고 저렇게 또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발전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을 갖다가 취재해서 조사해서 죄를 갖다가 완전히 구형 재판에 가서 구형만 하던 20년 30년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전부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당하고 자기들은 손발하는 그 죄도 없고 깨끗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4년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브라질이. 그래서 다시 루라라는 돌아온 대통령이 다시 선출돼 가지고 저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다시 바로잡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도 정말 올바른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용두리의 이영구 이장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공동체를 서로 붙들고 고민하면서 정말 사이좋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지금 사회 현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7년이 올해로서 여선항쟁 사건을 맞이합니다. 77년 동안에 걸친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 다 여의고 억울하게 정말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누명을 다 벗기고 영령들이 기뻐하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차피 오늘 이 시간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마래도 금요일 날 21일 날 판결을 하지 않는가 예상을 지금 뉴스에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 다행히도 내일 중이라도 하루 전날이라도 공시를 하고 판결이 20일 날 나와서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지금 잡아야 되냐 하는 데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윤석열 탄핵 재판이 중요하냐 하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윤석열을 그대로 대통령직을 계속하라는 기각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 속에서 잘못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가는 위기에 빠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경제는 IMF를 능가하는 무서운 공황 속으로 빠져 추락해버리고, 실업자는 회사는 막 도산으로 넘어가고, 실업자는 산더미처럼 나오고, 자영업자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이 3사람 있습니다. 중도파까지 여면은 5사람이라는데 3사람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5사람 내지 6사람은 완전히 인용하겠다, 파면을 결정하겠다 하고 나오는데, 2사람만 3사람만 반대하면은 이거 기각이 됩니다. 이게 6대2로 되면은 파면이 결정되지만은, 만약에 5대3으로 된다면은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가져가게 돼요. 이리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일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이해가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냐면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양심적이고 법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파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헌법 위반이 명확합니다. 어디다 두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영상으로 다 남아있고, 부하들이 갑종근 사령관처럼 5사람이 전부 다 뭐냐면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고 넘치게 완전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묘하게 지금 뭐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불안 요소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금 세계가 주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김계리는 더 이상의 4월 4일에서 임기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계속이 되면은 계속해서 그대로 하겠지. 그리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한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를 짜고 머리를 맞춰서 결국 투쟁을 다시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우리도 지금 고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하늘에 도움도 받고 해서 빠른 파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계리 사태와 재구성 요구 구호를 외치고 저 말씀은 김자연 우리 자문위원한테 던지겠습니다. 김계리는
하루빨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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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진상보고서 기획단을 재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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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명예회복과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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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김자연 시인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촛불 집회에 참가해서 이 아스팔트를 좀 많이 걸었더니 왼쪽 다리가 이상해졌어요. 저는 이번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정말 두 가지 강조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유족들께서 지금 당하신, 지금까지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억울한 그 희생자들, 그분들과 지금 유족님들께서 당하신 것이 바로 정치가 잘못된 것이었잖아요. 예, 정치는 우아한 사람은 안 하는 거다. 거리가 멀어야지 된다.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불화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삼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이 정치권의 불량한 정치권 이것들을 보면서 그것들도 국힘과 지금 폭동과 내란을 일으키는 이것들이 국민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국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정치 얘기는 하지 못하게, 종교 얘기는 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제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생이며 또한 우리 모든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목숨이며, 이렇게 불량한 정권이 정권을 잡으니까 당장 진상규명 이 보고서 기획단조차도 잘못된 인사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정치란 그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변질될까봐 감시하고 참여하고 간섭하면서 이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나쁜 정권으로 되지 않도록, 또한 선거 때는 제대로 된 정권을, 제대로 된 놈을 뽑을 수 있도록, 최악을 뽑지 않고 차악이라도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에 계속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강력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잠깐 시 비슷한 거 작성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날은 밝지 않고 역사의 암흑입니다. 77년 전 여순의 학살, 제주의 학살이 재현될 뻔했습니다. 5.18의 학살이 이 시대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란 숙의 동범들, 엊그저께 뉴스에 종이관을 3114개를 주문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혼들을 집어넣을, 시체를 집어넣을 종이백이라고 하거든요. 그 뉴스까지 지금 나타났거든요. 예. 헌재인만을 쳐다보고 5천만의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그간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절대 진리에 소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야비한 불로소득에 춤을 추며 전 국민이 공정과 질서를 무시하며 남의 등골을 패서라도 쟁취하는데 무한경쟁 사생결단하고 덤빌 뿐 과거사 청산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정치권의 부패가 제일 문제이지만 그들을 감시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가꾸고 기르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태만했습니다. 언제 날이 밝을지 우리의 과오를 곱씹는 밤, 민주주의란 완성되는 일은 없고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듯 늘 감시하고 참견하고 길러야 한다는 것이 채마밭에서 오색 채소를 우리가 심고 가꾸고 물주고 벌레를 잡듯이 민주주의를 항상 옆에서 기르고 가다듬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듯 늘 감시하고 참견하고 길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깨달아 두 번 다시 괴 정권이 탄생하지 않도록 국민된 소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김계리 같은 역사의식 없는 저질이 진상보고서 기획단의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청산하지 않았던 흑역사가 지금 한반도를 칸칸하게 강타하고 있는 지금, 그러나 사필 규정 역사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천시가 다가왔음을 똑바로 인지 곧 있을 대선에 승리하여 두 번 다시 먼저같이 이찌를 찍고 발등을 찍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새나라 문서를 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김자연 시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수십만 명의 우리 남한 민간인을, 북한 사람도 아닌 남한 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학살한 학살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러한 학살자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학살 추동자이자 독재 추동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인간말종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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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또한 본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우리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4년째 이 특별법이 제정된 지 4년째 되어가고 있지만은 아직 20%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인력을 즉각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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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주신 유족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성토 대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